저는 부산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있는 이슬기라고 합니다. 틱톡은 아마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숏폼 콘텐츠라는 거를 가장 먼저 시도하고 좀 대중화시킨 그런 플랫폼인데, SNS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바이럴 마케팅에 굉장히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게,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널리 유포되고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러기에는 틱톡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려면 그 생산자들이 굉장히 창의력 있게 그 내용을 만들고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몰입감을 선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,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부합을 해서 이제 숏폼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이 조금 더 효율적이게 대중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초임 당시에는 이제 틱톡이 중국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 정보들이 유출될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 내에서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스탠스가, 근데 지금은 또 스탠스가 바뀌었죠. 조건이 있었잖아요. 미국 내의 사업자들에게 매각을 할 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존에도 주장을 하던 바였고, 결국 여기 이 이야기에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틱톡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용자가 있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작지 않다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. 미국 내 사업자가 그것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경제적 가치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죠.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시피 틱톡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추천을 해주잖아요. 틱톡에서 바이럴 되거나 공유되는 콘텐츠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압축적이고 시청각 정보가 풍부하고 강렬하고 이러한 콘텐츠들이 많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, 이런 거는 결국은 우리의 인지적인 어떤 노력들을 별로 필요하지 않게 하는 그런 콘텐츠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활자로 되거나 그림이 이제 곁들여진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뭐 정보들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무 생각 없이, 훨씬 더 큰 인지적인 노력 없이 이 정보를 수용하게끔 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제 빚어질 수가 있거든요. 이 정보의 어떤 그 신뢰성, 신빙성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거의 없이 이거를 표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,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. 이 AI는 미디어나 지금 여러 가지 알고리즘 플랫폼으로 작동되는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굉장히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. 이 콘텐츠가 나에게 추천이 되긴 하는데 누가 어떠한 그런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추천되는지를 알 수가 없고,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작동되는 방식을 일종의 교육들을 통해서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.